트렌드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한다혜 박사님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이야기 나눌 주제는 무엇인가요? AI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AI를 많이 쓰긴 하는데 언젠가는 AI가 좋았다가 또 언젠가는 너무 싫었다가 우리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소비자의 마음을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에 실제로 몇 년간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 소비자가 왜 AI를 꺼리는지, 언제는 또 왜 AI를 선호하는지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AI를 싫어하는 이유와 우리가 AI를 좋아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AI가 사람보다 정확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 AI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심리는 무엇입니까? AI가 사람보다 더 정확하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걸 이제 AI 혐오라고 부르는데요. AI 어버전이라는 학술적 용어로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AI 혐오가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AI가 실수를 하는 것과 인간이 실수를 하는 것, 이 두 가운데 AI가 실수를 저지르면 이미지 인식이 뭐 틀렸다든지 아니면 편향된 추락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부적절한 추천, 나는 안 좋아하는데 이걸 추천이라고 띄우면 굉장히 강한 반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인간이 실수를 하게 되면 뭐 인간인데 틀릴 수도 있지 이런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기계는 완벽해야 한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을 저버렸을 때 굉장히 강한 불신으로 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 한번 잘하는지 보자.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두고 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AI가 나의 특별함을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AI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나의 그 고유한 특성을 너가 과연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AI의 판단이 평균적인 데이터로는 아주 좋지만 개인의 감성이나 취향과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비자가 AI 의료 서비스를 왜 꺼릴까? 이런 연구를 했대요. 참가자들에게 피부암을 진단받는 상황을 가정하고 인간 의사를 선택할래? AI 의사를 선택할래?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참가자들이 AI 의료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AI가 성능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인간을 꼽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핵심은 고유성 욕구라는 그런 개념에 있었는데 나는 너무 특별하고 내 건강도 되게 특별하고 난 특별한 사람인데 AI 의사가 과연 알까? 인간 의사를 AI 의사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또 연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 대신 AI가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또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얘 좀 선 넘네? 이런 느낌이. 맞아요. 정확해요. 선 넘네인 네. 거죠. 네. 자율성을 뺏겼다라고 느낍니다. AI가 내 선택을 도와주는 건 오케이인데 내 삶을 대신 결정한다? 네가 뭔데 내 삶을 대신 결정해?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가 AI의 결과물을 조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게 해준다면 갑자기 AI 선호도가 확 높아져요. 그래서 AI 결과가 좋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가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신뢰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더라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AI가 잘 이렇게 믿어지는 영역이 있고 또 믿기가 어려운 영역이 있는데 특히 AI가 별로 반갑지가 않은 영역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I가 들어가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AI 선호도가 확확 갈리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인 영역에서는 AI가 힘을 못 씁니다. 데이트 조언이라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영역 같은 경우는 AI를 아예 그냥 너무 싫어해요. 네가 어떻게 내 데이트를 조언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금융자문 이런 객관적 영역에서는 인간보다 AI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는 AI를 절대 이제 기피한다. AI가 어떻게 내 도덕적인 주체가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AI가 유능하긴 하지만 따뜻하진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인간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영역에서는 아직 AI를 많이 불신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딱 적절한 사례를 일주일 전에 제가 발견했는데요. 네덜란드의 맥도날드에서 AI를 활용해서 크리스마스 광고를 만들었어요. 광고를 만들고 공개하자마자 3일 만에
바로 내렸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들을 광고에 다루면서 네. 유일한 도피처는 맥도날드다. 이렇게 이제 소구를 했는데 이걸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예요. 100%.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내용도 별론데 심지어 기괴하기까지 하네? 크리스마스라는 가족들과 따뜻하게 이렇게 함께하는 시즌에 이런 AI 광고를 낸 것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늘 AI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는 AI를 더 선호하고 또 심지어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몇 가지 상황에서는 인간보다 AI를 더 선호한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과업, 예를 들면 금융자문 같은 네.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 추천 이런 것들 굉장히 또 선호하시고요. 또 요즘 좀 많이 하시는 게 여행 전에 여행 계획 세울 때 맞아요. 최적 경로는 AI가 나보다도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서 실제로 여행 업계에서도 이 여행 계획 세우는 것은 AI로 빠르게 또 도입이 되고 있죠. 두 번째로 제가 재밌게 본 것이 가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AI를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너무 슬픈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너무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누군가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간보다 AI를 더 많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GPT야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런 수치심이나 죄책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일수록 AI를 더 선택한대요.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소비자들이 AI를 어느 상황에 가장 많이 썼는지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2025년 기준으로 1위가 정서적인 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주제를 AI와 토로하면서 좀 정서적인 지원을 받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혹시 또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 덧붙여서 우리가 또 AI를 더 선호하는 상황도 있을까요? 선호까지는 아니지만 AI가 만든 부정적인 결과가 덜 악의적으로 해석된다. 이런 결과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AI가 고객에게 관심 없는 제품을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재고가 없는 제품인데 얘가 추천했어요. AI가 갑자기 좀 에러를 일으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간 직원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일부러 이러나? 나한테 뭔가 악의적인 의도가 있나? 이렇게 의도성이 개입됐다라고 생각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있어서 의도성 측면에서는 AI가 또 더 선호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이 AI가 사람처럼 우리와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요즘 AI가 정말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우리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고 맥락을 이어가는 발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말투도 요즘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콘텐츠에서도 그런 흐름이 많이 보입니다. 유튜버 중에 이제 소요라는 분이 계신데 이 AI 챗GPT와 음성 채팅을 하면서 이 핸드폰을 인형에 붙이신 거예요. GPT가 우리 아빠는 샘 알트먼인데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뭐 다이소에 가서 AI 인형 옷도 사고 막 이런 친구처럼 관계를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인상적이었는데 최근에 이 채널 주인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챗GPT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 목소리와 이 캐릭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왠지 저도 모르게 아쉽더라고요. 이 친구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AI를 좀 인간화하고 있었구나. 이런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느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그때 깨달았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AI를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고 어디에는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될지 기업들이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I가 강한 영역이 있고 아직 약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적용해야 할 영역과 신중히 도입해야 할 영역을 좀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AI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심리를 생각하면서 도입해야 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면서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성능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AI는 굉장히 정확하고요. 성능이 좋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연구들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비자가 거부하는 이유는 성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평균적인 사람으로 볼 것 같아서 내 자율성이 침해당하는 것 같아서 같은 이런 심리적인 이유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는 이 성능 주장만큼이나 소비자의 고유성이나 자율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의 얼굴에 불안이 있거든요. 네. AI 때문에 내가 대체되면 어떡하지? 그쵸,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는데 네. 또 AI가 가진 장단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잘 읽으면 앞으로도 기회가 무궁무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의견 나눠주신 우리 한다혜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